6월 17일 기준 가장 최근 어저께 가장 최근 기준으로 미연준 파월 의장이 미 하원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이에요. 이 말로써 된 내용 뉴스 기사를 보고 미연준이 지금 어떠한 방향성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키 퍼포먼스 인덱스 그러니까 단기 성과 지표로는 뭐를 잡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신문 기사에 나온 주요한 1번과 2번으로 나타낸 이 말로써 적혀져 있는 것을 이 말이 설명하지 못하는 왜 미연준 의장이 이런 말을 하게 됐는지 그 배경과 이 말로써 기사와 기사에 적혀 있는 글이 설명하지 못하는 여백에 감춰져 있는 의미를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살펴보는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 미 연준이 6월 17일 미 연준의 이제 파월 의장이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원격으로 이제 출석을 하게 됐어요. 여기서 이제 미 연준이 그동안 어떠한 것들을 이제 추진해 왔고 지금까지의 성과는 어떤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 향후에는 어떤 식으로 통화 정책을 더 운영해 갈지를 이제 명확히 여기서 이제 발언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말로서만 표현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신문 기사를 보고서 좀 파악을 하고 두 번째로는 주요한 내용 이 두 가지에 관련돼서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 이인가 분석으로 좀 왜 이런 결론을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이 발언을 했을까를 좀 살펴보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7일 날 미국 파월 의장은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이제 출석을 하게 됐고요. 현재까지 미 연준은 3월 23일서부터 필요할 경우에 무제한으로 달러를 찍어내는 무제한 양적 완화 통화 정책을 진행하고 있어요. 또한 시중의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미 연준은 미국 경제의 부가가치를 만드는 주체인 민간 기업들에 대해 유동성이 이제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회사채를 매입해 왔어요. 근데 현재까지는 직접 그 기업에 회사채를 매입하지를 않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ETF와 같은 형식의 상품이나 아니면 시중에서 거래되는 우량 회사채 위주로 매입을 하고 매입한 금액만큼의 유동성이 민간 기업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어요. 근데 향후에는 직접 미 연준이 회사채 그 기업에서 발행한 회사 채권을 직접 매입하는 그런 기구를 설립해서 운영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을 했고 이러한 말은 결국에는 미국 경제가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서 계속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민간 기업들이 다 도태되면 안 되고 우량한 기업들은 반드시 살아남아야지 돼요. 단기적으로 유동성 공급의 문제라면 미 연준이 이와 같이 직접 이제 회사채를 매입을 하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러한 체계로 진행을 하겠다는 이제 발언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미 연준의 의장 파월 의장이 발언한 내용을 보게 되면 미 연준 의장은 시장은 작동하고 있다. 잘이란 말은 안 들어갔어요. 시장은 그럭저럭 작동하고 있다. 기업은 자금을 빌릴 수 있고 사람들 역시 돈을 빌릴 수 있으며 기업들은 엄청난 금융 스트레스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향후 이런 기업들이 금융적인 스트레스가 과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비용 절감 조치나 그런 비슷한 일을 취할 가능성이 더 적어졌다. 대량 해고도 할 가능성이 적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미 연준이 회사채 매입 등과 같은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의 효과가 이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은 첫 번째가 이제 미 연준 의장이 이런 말을 했는데 뜬금없이 여기 보면은 시장이 작동하고 있다. 무슨 시장? 기업은 자금을 빌릴 수 있고 사람들 역시 빌릴 수 있으면 빌릴 수는 있겠지. 근데 빌리기가 힘든 거겠지. 이해가 안 되는데 기업들은 엄청난 금융 스트레스를 보이지 않고 야 지금 자금을 빌리지 못해 갖고 망해간다는 그런 기업들이 신문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엄청난 금융 스트레스를 보이지 않는다고? 이것도 말이 되지가 않네. 지금 경영 성과가 안 좋아지니까 해고를 하는데 대한민국은 해고를 못하게 정부가 막으니까 지금 해고를 못하는 거지. 비용 절감이나 이와 비슷한 대량 해고를 할 거예요. 이것도 왜 이런 발언을 하게 됐을까? 요거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이제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좀 살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 연준은 어떠한 얘기를 하게 됐냐면 시장을 지원하는데 더는 필요치 않게 되면 회사채 프로그램을 포함한 도구들을 치워버리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 말은 경기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단기 충격에서 벗어나게 되면
앞서서 말했었던 무제한 양적 완화라든지 직접 이제 회사채를 매입하는 이런 과정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했다고 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은 미국의 중앙은행 파월 의장은 현재 미연준이 추진하고 있는 재정 부양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 의회의 지원은 중요하다. 의회가 너무 빨리 재정 부양에서 물러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왜냐하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더 많은 부채가 생기겠지만, 지금 생기고 있고 더 부채가 많아지겠지만 경제가 강해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지금은 연방 부채 수준을 낮추는 게 우선이 되는 시기가 아니다. 즉 부채가 증가되더라도 실물경제 부여가치를 만드는 주체인 민간 기업들의 경영 활동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한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결론을 짓게 됐는지도 잠시 뒤에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에 이제 미 연준의 단기 KPI, 키 퍼포먼스 인덱스가 나오게 됐어요. 타겟이에요. 뭐냐면 현재 같은 미 연준의 경기부양 통화정책을 통해서 7월까지 강한 일자리 증가 현상이 나타나야 실업률 역시 떨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실업률이 낮아지고 난 뒤에라도 계속해서 개선된 형태의 실업수당은 여전히 지급이 돼야지 된다. 그래서 부채를 늘리는 것은 기존은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 그래서 미 연준이 단기 목표로 잡은 것은 이러한 이제 경기부양 정책이 목표한 대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중간 점검하는 평가하는 KPI 중에서 7월까지의 강한 일자리 증가, 실업률 저감, 요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한 KPI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이와 같이 경제 뉴스를 보게 되면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한글로 적혀져 있는 내용인데, 경제 뉴스를 이제 자주 안 보셨던 분이나 아니면 이제 업무상에서 이와 관련된 업무가 아닌 분들이거나 아니면 교육과정 속에서 경제나 경영이나 접해보시지 않은 분들은 이런 신문기사를 보게 되면 전혀 이해가 되지를 않게 돼요. 그래서 이 내용들 중에서 직접 눈으로 이제 두 가지 내용을 좀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인가 분석을 통해서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는 미 연준 의장, 미국의 중앙은행 의장인 파월이 이제 발언한 첫 번째 말이었어요. 시장이 작동하고 있다. 야,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멈춰서고 셧다운되고 뭐 재감염 확산이라는 난리가 나는데 재가동되고 있다고? 왜 이런 발언을 하게 됐을까? 기업은 자금을 빌릴 수 있고 사람들 역시 빌릴 수 있으며 기업들은 엄청난 금융 스트레스를 보이지 않는다? 말이 되나? 지금 돈이 안 들어와갖고 중소형 기업들 다 망하고 지금 자금난이 상당하다고 말하는데, 그리고 자산들도 매각하고 난리가 났는데 기업들이 엄청난 금융 스트레스를 보이지 않는다고? 미국의 중앙은행장이라는 사람이 참 말을 막 하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이 그냥 했을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중앙은행은 현재까지 진행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철저하게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를 통해서 미국 경제를 가속하고 또는 감속하고 이렇게 속도 조절을 해오고 있는 중이에요. 분명히 미국의 중앙은행장이 이런 말을 했다면 그 근거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나, 신문기사를 아무리 봐도, 영어로 발표된 내용을 아무리 봐도 그것에 대해서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는 어디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기자가 들은 바대로 이제 보도를 하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이런 발언이 왜 나오게 됐을까를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파란 선으로 나타낸 게 미국의 금융 스트레스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금융 스트레스 지수를 파란 선으로 나타냈고요. 빨간색 선은 미 달러 유동성 증감 속도예요. 얼마나 빨리 증가되거나 감소되는지를 이제 나타냈고요. 이 미국의 금융 스트레스 지수를 보게 되면 2008년도 금융 위기 시기 때 이 파란색 선이 매우 격하게 이전 이제 데이터 속에서 확인해 볼 수 없을 정도까지 금융 스트레스가 매우 격하게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이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미국의 중앙은행은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통화 정책을 통해서 이와 같은 유동성의 문제, 재무적인 문제를 좀 경감을 많이 시켜왔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파란 선으로 나타낸 미달러 유동성 증가 속도가 재무, 금융 스트레스가 격하게 증가되는 시절에는 연동돼서 미 달러 증가 속도가 가속되어 왔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이 파란색 선, 금융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는 시절마다 이와 같이 빨간색 선이 미달러 유동성 증가 속도가 가속되어 왔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현재예요. 안타깝게도 이 파란색 미국의 금융 스트레스 지수는 2020년 3월까지 뿐이 데이터가 제공이 되지를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유추를 해볼 수가 있어요. 3월까지 제공된 미국의 금융 스트레스 지수인데 이와 같이 이전에 살펴볼 수 없었던 규모, 2008년도 이후에는 살펴볼 수 없었던 정도로 매우 단기간에 급하게 금융 스트레스 지수가 급등한 현상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6월 1일까지 조회가 된 미국 달러 증감 속도를 나타낸 이 지표를 보게 되면 이후에 3월 23일에 얘는 이제 3월 1일까지 조회가 된 거고요. 빨간 선은 6월 1일까지 이제 조회가 된 거예요. 3월 23일에 미국의 중앙은행이 무제한 양적 완화를 발표를 한 뒤에 이와 같이 미달러 유동성이 격하게 증가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미국의 미 연준이 뜬금없이 3월 23일 날 무제한 양적 완화라는 통화 정책을 발표할 리가 없다. 바로 이와 같이 미국 경제에 금융적인 스트레스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기간에 그 금융적인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미 연준은 주기적으로 미달러 유동성 증가 속도를 매우 빠르게 증가시켜 왔고, 코로나19가 발생되게 되면서 중국의 이제 실물 경제가 멈춰서게 되고 그 여파를 이제 받게 되고, 미국도 이제 4월에 멈춰서러 가는 과정 속에서 3월 1일까지 매우 단기간에 미국의 재무 스트레스가 2008년도 이후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었던 단기간에 매우 급등하는 금융 스트레스 지수의 급등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이에 따라서 미 연준이 과거에도 그래 왔듯이 또다시 미달러 유동성 증가 속도를 매우 가속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파란색 선이 존재하는 데이터의 데이터 값이 좌측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여기가 0이에요. 여기 0으로 잡은 것은 1993년도를 기준으로 0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2008년도에는 매우 이렇게 미국 경제의 금융적인 스트레스가 격하게 증가가 됐었지만 그 이후에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통화정책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양적 완화가 또 주기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서 미국의 재무적인 금융적인 스트레스는 1993년도 이하 수준까지 와 있다가 2008년도 이후에 한 번도 발생된 적 없었던 이와 같이 1993년도 수준을 이미 얘는 3월 1일까지 데이터니까 넘어섰겠죠. 넘어섰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이 펼쳐지게 됐지만 미국이 과거에도 이와 같이 금융 스트레스 지수가 급등하는 기간에는 굉장히 많은 미달러 유동성을 공급해오고 있다. 그래서 이 뒤에 이제 지표 값이 3월까지 뿐이 안 나와서 확인은 안 되지만 미연준 의장의 말로 돌아가게 되면 기업들은 엄청난 금융 스트레스를 보이지 않고, 그래서 이 지표 자체가 2008년도 같이 지금 급등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내렸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즉, 민간 기업들과 이제 통화금융기관들이 이 금융적인 재무적인 스트레스가 2008년도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낮은 상황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민간 기업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성장을 하기보다는 생존을 하기 위해서 현금을 늘리는 과정 속에서 설비들을 매각하고 대량 해고를 하는 그런 대량으로 매각하는 그와 같은 사태는 아직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인지를 할 수가 있고, 이와 같이 미연준 의장이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분석을 통해서 미래의 방향성을 좀 조망하면서 미국 경제를 운영해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살펴볼 것은 앞서 살펴본 기사 속에서 미국의 중앙은행장 파월 의장은 재정 부양이 본인들이 하고 있는 재정 부양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지금 미국 경제, 세계 경제 다 안 좋은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인데. 그리고 현 시점에서 의회의 지원은 중요하다. 의회가 너무 빨리 재정 부양에서 물러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재정 부양 계속 지지해 달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큰 의미가 없고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더 많은 부채가 생기겠지만 강해질 것. 야, 부채가 많아지면은 저게 큰일 나는데 강해진다고? 이해가 되지를 않네.
희망을 갖는다? 뜬금없이 왜 희망이란 말을 말했을까? 지금은 연방 부채 수준을 낮추는 게 우선시 되는 것이 아니다. 야, 말이 되냐. 부채가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 경제가 안 좋아서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게 되는데, 이자와 원금을 그러면 이자와 원금을 갚지 못하게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부채가 많아졌으니 경제가 빵 터지게 되면 2008년도 금융위기가 또다시 터지는 거 아니냐. 신문 기사에도 보도가 돼요. 이 미현준 의장이라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확인했으니까 그렇다 쳐도 이 말은 완전히 말이 되지가 않는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하게 됐을까? 이자와 원금을 갚는 데 관련된 경제지표가 상업은행 연체율이라는 경제지표와 상업은행 대출이라는 경제지표예요. 여기 파란색으로 나타내는 게 상업은행의 연체율,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게 대출이에요. 글로벌 경제 호경기의 특징을 여기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경제가 잘 나가는 호경기 시절에는 대출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상업은행의 연체율이 하향 안정되는 특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코로나19가 닥치기 전에 글로벌 경제 어땠습니까? 여러 가지 말로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로 분석을 할 수는 있지만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대출은 증가하는데 상업은행의 연체율, 이런 식의 부동산 버블 관련된 지표는 과열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게 돼요. 이와 같이 코로나19가 덮치기 전에 글로벌 경제는 2010년도 이래 상업은행의 연체율이 하향 안정세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상업은행 연체율이 증가되지 않고 하향 안정세가 되고 있었던, 즉 민간 기업들이 이자와 원금을 갚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시절이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다만 2016년도에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 경제 이벤트들이 발생이 되고, 그의 후유증으로 주요한 경제 지표의 실적에 하한 수준이 형성이 되게 되면서 여기에 연체율이 살짝 높아지게 됐지만, 그 이후에 다시 상업은행의 연체율이 낮아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현준 의장이 말한 걸로 다시 되돌아가게 되면, 앞으로 그 팬데믹 다음에 더 많은 부채가 생기겠지만 경제가 강해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즉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데이터도 좀 안타까운 점이, 파란색 선 연체율 데이터는 2020년 1월 1일까지만 조회가 된 거고요. 빨간색 선은 2020년 5월 1일까지만 이제 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에 좀 조회 범위의 제약이 있었지만 알 수 있는 것은, 코로나19로 중국 경제가 멈춰서기 전까지 상업은행의 연체율이 굉장히 낮아져 있었고, 그 이후에 연체율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대출을 크게 늘렸다. 상업은행이 경제가 멈춰섰으면은 대출을 줄이면서 생존 전략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대출을 늘려왔다. 2016년도에도 연체율이 소폭 증가가 됐지만 대출을 이제 상업은행이 대출을 증가를 시키면서 주요한 민간 기업들의 부채가 많아지고 국가의 부채가 일부 증가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지만, 경기 자체가, 글로벌 경기 자체가 불경기 사이클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다면 이와 같이 2016년도 경과 같이 상업은행 연체율이 소폭 증가가 되더라도 유동성 공급, 대출을 포함한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민간 기업들의 경영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게만 버텨줄 수만 있다면 다시 희망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례를 통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미현준의 의장은 이와 같이 적극적인 경기부양 정책, 회사채를 매입한다든지 아니면 민간 기업들에게 대출을 증가를 시키면서 재무적인, 금융적인 스트레스를 낮춰주거나 상업은행의 연체율이 소폭 증가는 하겠지만 임계 수준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이제 제한을 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펼쳐오고 있고, 여기서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어요. 이 희망을 갖고 있다면 앞서서 살펴본 이와 같은 조치들로 가시적인 성과가 확인이 되고 있다는 말일 거야. 그럼 그 가시적인 성과를 좀 살펴보게 되면, 3월 23일 이후에 매우 적극적인 코로나19 경기부양 통화정책을 진행해오고 있는 미 연준이에요. 미국 경제가 멈춰섰을 때는 고용자 수가 급속도로 이제 침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지만, 5월서부터, 특히 이제 5월 중순서부터 서서히 이제 미국 경제가 재가동되고 있고, 정상 컨디션으로 가동되는 것도 아니고 가동 안 되는 주도 여전히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정상 컨디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가동을 하게 되면 고용자 수가
최악의 국면에서 터닝 포인트, 기업의 실적이 최악화됐을 때 마이너스가 적자가 흑자 전환되는 그 터닝 포인트처럼 이 터닝 포인트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미국의 실업자 수도 미국 경제가 멈춰섰었던 4월에는 이와 같이 폭증하는 상태였었지만 경제가 재가동되면서 정상 컨디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과 미 행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이 작용이 되게 되면서 실업률도 안정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매우 의미가 큰 성과는 아니지만 가시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미약하지만 가시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미 연준 의장은 7월까지 지금과 같은 통화 정책을 통해서 이 고용자 수가 7월까지 더 성과가 향상되게 된다면 실업률 자체도 더 낮아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7월에 요것을 이제 타겟으로 KPI로 지금 경제 정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중간 점검을 이제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월에 이 미국의 고용자 수가 얼마 정도 증가가 됐는지가 다시 한번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에 어떤 이제 변동성을 만들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선물 옵션 만기는 내일로 이제 종결이 되게 되지만 7월에 미 연준이 KPI로 미국 고용자 수의 더 빠른 성과 증가라는 것을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이제 금융시장의 주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게